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참치로 어떤 요리를 어떻게 먹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생참치 오마카세가 되겠습니다. 어떤 요리가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대략 60시간 정도 숙성한 생참치를 언박싱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순간이죠. 피기도 없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제법 기름도 좀 돌죠? 몇 킬로였죠 이게? 8kg. 8킬로 치고 상당히 좋은 뱃살입니다. 일단 중백살과 뱃살을 나눈 다음에 혈압육을 제거할 거예요.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곡선으로 칼질을 해야 살을 많이 남기겠죠. 뱃살의 일부는 타다키로 하기 위해서 재단을 해줬습니다. 이거 쓰고 이거 야, 좋다. 와 진짜 좋은데요? 진짜? 와 어떻게 날려요? 이거 분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마블링인데요? 제가 이때 덕이한테 전화가 와서 항상 저를 도와주시는 장효남이 저 대신에 참치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타다키 할 때 껍질을 남기긴 할 건데요. 저렇게 두꺼운 부분은 칼로 얇게 깎아 주셔야 해요. 혹은 회로 드실 때에도 저 부분을 바깥쪽에서 칼로 잘라 주시면 지방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가마살이기 때문에 저렇게 V자 모양으로 살을 파서 가마뼈를 제거해 줘야 돼요. 제거하고 숙성을 하면 갈변이 쉽기 때문에 숙성을 하고 제거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광어나 도미처럼 껍질을 바닥에 놓고 살을 위에 놓은 채로 껍질을 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깎아내듯이 껍질을 제거해 주시는 게 참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참치는 살이 가볍기 때문에 살이 위로 올라가면 눌러주는 무게가 없어서 계속 굴러다니거든요. 자, 저렇게 최대한 지방층을 살려가면서 껍질을 제거해 주고 있는 장윤남 님입니다. 이번엔 등살도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오 등 쪽에 세도로가 제법 괜찮죠? 스고이 타다키 하죠. 자 잠시만요. 조심. 생선이 작으니까요. 세도로랑 속살을 분리하지 않고 저렇게 붙여서 같이 썰었습니다. 칼을 쥐는 손이 바뀌었다는 거는 칼을 쓰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이 당시에 제가 약간 귀찮아가지고 시켰어요. 타다키에 쓸 대파와 양파는 찬물에 담가두면 매운맛을 빼고 아삭아삭한 맛을 즐길 수가 있죠. 겉을 지진 다음에 얼음물에 담궜다가요. 저렇게 해동지로 겉에 묻어있는 수분을 제거해줬습니다. 남이 요리하는 걸 찍어서 제 계정에 올리는 게 너무 좋아요. 날먹. 도둑이잖아요 그거는. 날먹. 단면 보여줘요, 단면. 그러면 원래 양파를 먼저 밑에 깔아야 되지 않아요?
You are right. 내가 깔라 그랬죠. 언제 뿌리라 그랬어요. 뿌리네. 아니. 메밀. 자. 타다키 치고는 많이 익은 편이지만 저 부위는 원체 기름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익혀도 전혀 퍽퍽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름기 없는 부위는 겉에만 살짝 익히는 게 좋지만 기름기 많은 부위는 충분히 익혀도 부드러운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릴 마늘을 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폰주 소스를 올리면 맛있는 참치 타다키가 완성이 됩니다. 생참치의 경우에는 껍질을 붙여서 구울 수 있으니까 껍질 구워서 익히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가까이 보여줘요. 아래로 조금 더 아래로. 흘러요.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이렇게 우니를 곁들인 생참치회를 만들었고요. 이 외에도 깍둑썰기한 참치랑 아보카도로 아보카도 참치덮밥, 그 다음에 이건 아침에 먹었던 1인용 참치회예요. 자, 이제 다음 날입니다. 파를 썰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끝에 칼집을 내준 다음에 파를 썰게 되면 적은 양의 다진 파를 만들 때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와사비를 드시다가 애매하게 안에 뭔가 남은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나오지 않을 때 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저렇게 껍데기를 딴 다음에 안을 열어보시면 눌러서 짜도 나오지 않고 봉투 안에 묻어있는 와사비가 생각보다 많아요.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먹으면 음식이기 때문에 저렇게 최대한 싹싹 긁어서 요리에 쓰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겉을 익힌 참치 타다키인데요. 저번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익었죠? 이때는 껍질을 붙여서 껍질만 익힌 타다키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드러운 속살과 쫄깃한 껍질의 대비를 즐길 수 있는 조합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썰고 있는 이유는 요즘 코시국 때문에 모임을 자주 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손님들을 많이 불러서 먹이지는 못하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나눠줄 생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 등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겉에 있는 부분이 하얗게 지방이 올라왔는데 하루 정도 숙성을 더 했더니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와서 이날 먹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제가 이제 3일 내내 참치를 먹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물리더라고요. 8kg짜리 참치면 순살이 3kg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가정에서 8kg 참치 한 마리를 3박 4일 동안 혼자 다 먹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방어에 비해서 기름기도 기름기지만 향이나 맛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거든요. 새끼 참치는. 그래서 생각보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습니다. 자, 참치를 쓰려면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내기도로인데요. 이날 같은 경우는 저렇게 모양이 잘 안 나오는 생선살들을 이용해서 다진 다음에 내기도로를 만들 거예요. 이날은 도시락 버전이기 때문에 예전에 만든 거랑 약간 다르게 만들 거예요. 앞에서 파를 충분히 다져줬으니까 생선살도 저렇게 다져줍니다. 너무 곱게 죽이 될 정도로 다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덜 다지면 뭉치지 않으니까 그 경계선을 잘 찾아야겠죠. 저렇게 작은 그릇에다가 바닥에 파를 깔고요. 참치살을 넣고 꾹꾹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뒤집어서 빼면 저렇게 동그란 원통형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보기에도 예쁘고 도시락에 담았을 때에도 쉽게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참치를 길다란 봉 모양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도 회를 뜨기에는 약간 모양이 나오지 않는 참치 부위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참치를 써는 이유는 참치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략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가는 사이즈로 참치를 봉 모양으로 썰어 주시고요. 김밥을 깔고 밥을 펼쳐 주시는데요. 김밥을 만들 때는 밥을 최대한 얇고 넓게 만드는 게 포인트죠. 저는 적초를 쓴 초대리를 사용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등푸른 생선은 적초를 쓴 초대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사비도 넉넉히 발라주고 김밥을 마는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날 제대로 붓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적당히 부려야겠다라고 생각한 딸이지만 그래도 속은 어느 정도 무리해서 넣어주는 게 보기에도 예쁘고 입에 넣었을 때도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뱃살입니다.
숙성을 더 했더니 근막 사이로 하얗게 지방 올라온 거 보이세요? 저 반짝반짝이는 게 지방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걸 썰고 있을 때는 좀 물려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다시 먹고 싶네요.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반년치 참치는 한 번에 다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요. 자, 뱃살도 썰어주고 속살도 썰어주고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부위를 골고루 썰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썰다가 애매하게 두꺼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평썰기를 하면 좋은데 평썰기를 할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손을 베기가 딱 좋은 썰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이나 베인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참치김밥을 썰 겁니다. 안에 회가 들어간 김밥은 써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김과 밥과 안에 있는 재료가 질감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칼에 물을 살짝 발라주면 비교적 잘 잘려요. 김밥에 꽁다리를 한 사람한테 몰아주며 쌓을 수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골고루 가도록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내기도로, 타다키, 속살, 뱃살, 김밥 등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자, 마무리로 장식을 위해서 김밥 위에는 깨를 좀 뿌려줬습니다. 역시 김밥에는 깨죠. 그리고 저게 집에 왜 있나 싶은 금박을 입혀줬어요. 금박을 뿌려주는 이유는 맛에 별 영향을 주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 부위가 비싸고 맛있는 부위니까 빨리 먹어라 라고 알려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참치집에서도 비싼 부위한테만 금박을 올려주잖아요. 자,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리얼 참치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참치가 아무래도 느끼할 수 있으니까 와사비도 넉넉히 넣어줬어요. 자, 요거는 받은 친구가 찍어준 영상이에요. 자, 저는 도시락의 대가로 이렇게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두 명이서 술안주로 먹기에는 충분한 양 같아요. 모든 게 비대면인 언택트 시대에 이렇게 요리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생참치를 이용한 여러가지 요리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미식당이었습니다.